나 세 믿었어? 명이. 근데? 믿었지.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그러니까 설마 가영이가 내가 도망치겠다 하는 말을 삼촌한테나 진짜 이모한테 확고했네, 믿음이. 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했다. 했으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영 언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우리 지영 언니 살아는 있는지, 혹시 결혼했는지, 왜 요즘 이렇게 얼굴이 안 비춰지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하시는데, 걱정도 덜어드리고 또 그분들의 궁금증도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브이로그를 켰습니다. 언니가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언니 사무실로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한손도 아니고 저작거리 있습니다. 네, 모자이크 해드리겠습니다. 1시부터 온다는 게 오, 너무 예쁘다야. 아니 근데 김경 씨는 뭐 하세요? 네? 바빠요. 좀 커피를 2개나 마셨어요? 예. 동시에 건 없네요. 없어요. 이거 먹을래? 그건 뭔데? 연한 거. 우리 언니 세상에 빠지지 않는 먹을 거. 그 다음에 또 빠지지 않는 젤리. 뭐, 쫙. 지렁이 제일. 혹시 조카 있어요? 네, 조카랑 저랑 이제 크면 결혼하기로 했어요. 아, 그 입맛이 딱 맞네요. 장태우. 그래도 여기에 그래도 홍삼도 있네요, 여러분. 먹어. 그래도 건강은 챙기면서 일을 하네요. 아니 무슨 게 조사위원회도 아니고. 우리 언니가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언니네 사무실 테라스 완전 좋아요. 보실래요? 잠깐. 너무 좋죠. 여기 테라스에서 얼마 전에 고기도 구워 먹었다는 사실. 1년 만에 컴백하는 언니 모습이 어떨지. 어머 예뻐라 세상이. 어디서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언니 이거 지금 카메라 켜고 있었어? 돌아가고 있어. 안녕하세요. 생존 신고를 좀 하자. 생존 신고 빨리 해. 반성과 함께 제대로. 무슨 신고를? 언니 지금 몇 년 만에? 1년 만에. 정말 여러분 심각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이 살아있어요. 근데 내 거보다 언니 게 더 예쁜 것 같지 왜? 옷이? 뭐 옷걸이가 더 이쁘지 않아? 아 여러분 제가 힘든 일을 겪었으면 가영이가 먼저 안부를 전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하고 정말 바빴어요. 저희 언니랑 제가 뭐 연령 자매다 뭐 같이 오고 뭐 이런 거는 아마 정말 찐 팬분들은 모랑봉 클럽에서부터 쭉 봐와가지고 아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가영 씨랑 지영 씨는 어떻게 해서 왔는지, 또 올 때는 어떻게 둘이 또 힘들게 왔는지 이런 내용을 궁금해 하시기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언니랑 저랑 조금 꽁꽁 싸두었던, 또 꺼내기 싫은 또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북한에서는, 우리 가족에서는 탈북이라는 거는 정말 가족의 배신, 나라의 배신, 다 배신 잘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좀 무섭고 힘들었거든요. 그때 걸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 언니? 아 꺼내보라고요? 왜? 네, 어디서부터 꺼낼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탈북을 일단은 하게 되는지는 중요하겠죠. 왜냐면 우리는 솔직히 뭐 저는 그랬거든요. 탈북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고, 우리 언니도 탈북해야지라는 생각은 저희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고, 나라 배신, 가족 배신은 더구나 저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대한민국 오게 됐잖아요. 그죠? 그 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 대한 현실이라든가 북한 정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반동이 된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탈북민들 중에서 80%는 북한에서 이미 반동이에요. 북한 정권이 봤을 때는 80%는 이미 반동이야. 왜냐면 그 사회가 나쁘다는 걸 알고 난 이 사회에서 살기 싫어. 난 자유를 찾아갈 거야. 아니면 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올 거야. 아니면 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올 거야. 이렇게 그 내부에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온 사람들은 80%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엄마 사건을 경험하면서 뭐 정권이 싫은 건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냥 억울한 이 사연, 엄마가 억울하게 당했는데 이게 1호 편지가 올라가서 장군님이 만약에 보시고 우리의 이 결백을 알아준다면 우리는 해명하리라 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리고 점점 엄마를 이제 죽음에 더 죽이려고 했죠.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아 우리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탈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또 언니는 이미 사회적으로 다 안정이 되어 있고 그죠. 언니는 모든 지위가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두고서 어떠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았죠. 솔직히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리에서 충분히 그죠. 내 거를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힘들었는데 우리 가영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안이 북한에서는 충성분자 집안이고 뭐 살려니까 충성분자가 될 그렇지. 수밖에 없죠. 나는 근데 그랬던 것 같아. 핵심 계층에 속하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나가서 일해서 다 가문이 먹고 살거나 뭐 무료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그렇지. 사실 북한 정권 하에서 충성하는 길만이 우리 대대손손 자식들이 행복한 길이니까 충성을 했는데 나는 또 언니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그냥 어릴 때 저는 탈북도 어릴 때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도 똑같이 난 정말로 단가 수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각오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항상 전제하는 가족의 안전과 내가 해야만이 이런 행동을 해야만이 우리 가족에 그치? 피해가 안 간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만이 우리 가족에 해가 안 되고 득이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억지 충성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진심으로 막 우러난 충성은 대학교 때까지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자기 가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지켜야 되고 그 정권 하에서 그렇지. 충성 분자를 인정을 받아야만 대대손손 자식들이 행복하니까 하는 거지. 조선시대나 같이 임금님한테 잘 보여서 세력을 확장을 해야 먹고 사는 것처럼 북한에서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왜 두려워했냐면 그렇게 신분사에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오면 내가 살아왔던 그 세월을 그렇지. 죄값을 치러야 되지 치른다. 않을까. 대한민국 좋은 건 다 알죠. 근데 죄값을 우리가 치른다고 가면 생각했죠. 북한에서 이렇게 김부자한테 충성하고 잘 살던 집안의 자식들이 여기 와서 그 죄값을 단단히 받아내지 않을까. 북한에서 그 죄값을 받아내거든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짖으면 그 선수들이 손주까지. 군대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고 당원도 안 되고 막 그 사회적으로 비난과 멸시, 갈세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국에서 북한으로 또 전향을 사는데 봐봐요. 그러면 의거 입국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 삶을 계속 감시하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저편절자 같은 것들 그렇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가면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까. 당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무조건 당한다. 이렇게 하니까 도망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큰엄마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생각이 안 했겠죠. 여기 아예. 서울에 우리 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그렇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이 터졌으니까 난 두 번 다시 저는 또 어릴 때 부모님을 억울하게 잃다 보니까 항상 생각이 정말 두 번 다시 가족은 잃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큰엄마 손잡고 딱 떠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저에게 인생의 정말 전환점이었죠. 여러분. 그때 큰엄마 손을 안 잡았더라면 지금 나는 지금도 거기에서 막 꽃봉머리 방시 막 이러면서 저녁에는 드라마 보고 낮에는 그렇지. 나가서 또 가짜로 막 거짓말 하면서 막 또 살아야 되잖아요. 하면서 얼마나 또 그랬을 억울해요. 거예요. 그 삶이. 그리고 지금은 이런 삶을 못 살고 산다는 거 생각하면 너무 분통하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22살이거든요. 그럼 어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저한테 탈북하겠다라는 말을 쉽게 못했어요. 가영아 탈북하자 같이 가자 이런 말을 처음에 저한테 바로 안 했거든요. 언니 행동이 약간 좀 수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니가 예전에 하던 행동이 아니고 잘 말하는 언니인데 말수도 적고 하니까 언니한테 저를 캐고 묻는 거죠. 그러면 언니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엄마 사건이 터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충성분자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사건이 터져서 감옥에 가거나 경제범으로 정치범 가면 조카 형제들의 이 직업은 다 잘려야 되고 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음으로 너희 결백을 증명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들이. 근데 그때는 정말 억울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맞아. 지금은 이해가 가요. 근데 그때 상황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도망치는 길만이 내가 엄마를 지킬 수 있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브로커를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영이가 그때 집안의 스파이였어요. 조금 물 안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거는 저희 집안에서 큰일 나는 건데 언니가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영이가 감시를 처음엔 했어요. 근데 가영이한테 말을 안 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일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또 열심히 선생님이니까 힘들었구나. 엄청 또 그 감시를 잘했어. 그럼요. 네가 너무 잘하죠. 그리고 회사 내 그때 당시 내가 만나는 애들이 다 가영이네 나이 또래에서 좀 나이 먹은 애들 밀수한다고 돌아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그 돌아다니는 남자 애들이 가영이네 아니까, 친구들이랑 이게 밀접한 관계가 다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영이한테 바로바로 친구들이 야야 너네 언니 오늘 그렇지. 누구를 만나는 걸 내가 봤다. 너네 언니 장마당에서 뭐 어디를 가더라. 뭐 밀수하는 오빠 누구를 만났다. 그다음 어느 식당에서 뭐 누구랑 같이 밥 먹었다. 얘한테 바로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또 여러분에게서 궁금하신 게 양강도 회사는 작아요. 굉장히 뭐 한개 우리 강서구? 그치? 구보 더 작을 것 같아요. 그쵸? 안 그래요? 한 인구가 어. 한 30. 근데 인구를 떠나가지고 저희 동네잖아요. 워낙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치, 작은 동네니까. 언니가 가면은 어디를 갔다는지 다 정보가 들어올 만큼 작아요. 너무 많이 또 사람들이 알고 우리를 그러다. 그러니까 가영이가 처음엔 엄청 걱정스러워서 저한테 언니 요즘 왜 그렇게 타락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맨날 나만 드라마 보면서 날 보고 언니 요즘 왜 이렇게 타락하냐고. 아, 나 그랬어? 큰엄마 이제 북한에서는 이모라고 안 하고 큰엄마 엄마 언니는 큰엄마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큰엄마라 가영이는 해요. 아직도 이모를 안 하고 큰엄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엄마 일이 힘들다고 해서 언니가 그렇게 인생을 타락하고 마구 살 테냐. 나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언니가 왜 그렇게 사냐. 그렇지. 그래서 내가 탈북 뭔 생각했어 그때? 그러니까 이거를 탈북을 하겠다는 말을 얘한테 해서 차라리 이걸 내 편으로 만들어서 얘 정보가 흡수통일 안전하게 집안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면 왜냐면 그때 당시 삼촌 친구도 누군지 알지? 알지. 그 사람도 날 계속 따라다녔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언니가 나를 흡수한 거네. 근데 내가 둔한 게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삼촌이 있는 거야. 감시지. 그리고 나 감시랑 생각 못하고 아니 작은 동네니까 그냥 오늘도 보네? 삼촌 아까도 봤는데? 계속 이랬어. 근데 가영이가 어느 날 보고 막 그렇게 감시니까.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삼촌이랑 그 큰엄마랑 계속 언니 어디서 뭐 하는지 나보고 물어보는데 나 이런 말 하기 싫다. 그러니까 언니가 좀 잘해라. 왜 이때까지 안 하던 짓을 하냐? 막 이래서 내가 이걸 흡수를 해야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그 흡수통을 당한 건데. 그래서 가영이 보고 말했더니 우리 가영이가 이치 앉은 게 내 손을 잡고 막 울면서 언니 그래도 언니가 혼자서 큰엄마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어리고 이쁘고 힘이 좀 더 있으니까 우리 둘이 같이 힘을 합치면 진짜 이쁘다는 얘기 또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좀 뻔뻔했구만. 아니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우리 가영이가 대학을 다니고 유치원에 이제 학부모들도 만나고 이러니까 자기 활동 범위가 이제 넓다고 넓어지기 생각나?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사회 활동을 해보니까 나가니 뭐. 이게 언니뿐 아니라 내가 그놈말을 좌우로 우리가 모시고 다니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같이 가면 안 되겠냐? 나 언니랑 같이 가야지. 여기서 이제 남아서 혼자 살기 싫다. 이래서 그러면 우리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 세 믿었어? 명이 근데? 믿었지.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그러니까 설마 가영이가 내가 도망치겠다 하는 말을 삼촌한테나 진짜 확고했네, 이모한테 믿음이. 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했다. 했으면 어때? 들통났다. 그러면 또 에이 거짓말이라고 저거 어쩌는가 보ner 했더니 하니까 왜냐면 이건 되게 순진하거든.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가 하고 또 저렇게 말하면 또 그런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가영이 하나쯤 내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내가 손잡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치. 너무 잘. 저는 근데 그때 저 마음도 그랬어요. 우리 큰엄마가
숨어 있은 지 한 1년 반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집안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는 막 늙어가는 모습 보이니까 너무 가슴도 아프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겠냐는 생각에 그쵸. 저도 항상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리고 맨날 쿠노마가 햇빛도 못 보고 숨어 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지라는 생각했는데 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어찌 보면은 힘이 났던 거예요. 아, 그래, 이 방법이 있었는데 살려야지.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이잖아요. 그렇게 좋아했던 한국인데 그곳을 가면은 아니 다섯 온데 왜 굳이 마다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자, 무조건 가자, 막 이런 신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우리 큰엄마가 있으면 든든해요. 그리고 언니까지 같이 있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가끔 우리 큰엄마 언니가 지금도 저한테 애기같이 버는데 지금도 애같이 버는데 저는 굉장히 든든하고 막 힘이 되거든요. 그때도 제 마음에는 내가 뭔가 버틸 거다 막 이렇게 막 생각했는데 그때 버틸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진짜 정말 가영이는 저랑 나이 차이 9년이니까 형제라고 생각하지만 어딘가 모르게는 이게 자식 같은 이미지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치치버리 사투리지. 이거 어린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 언니는. 그때 당시에 같이 떠나서 하니까 엄청 힘이 되더라고요. 다행이다. 야, 그 어린 아이가 나도 도와서 힘이 될 수 있다 하니까 몰래 해야 되는 그 속에서 공작은 하나, 혁명가를 하나 만난 느낌인데 엄청 힘이 됐죠. 엄청 의지가 되고, 그쵸? 그래서 언니랑 저랑 큰엄마랑 세 명이서 우리가 길을 떠났는데 그때는 다시 생각해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언니 손 좀 보여줄까? 우리가 이렇게 예쁜 손이 지금 여러분 있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는 그래도 드라마 봤잖아요. 해산은 또 뭐 중국 물자가 많이 오니까 노랑물감, 북한에서 맨날 그 염색물을 드리고 싶어서 가영이랑 나랑 머리 밑에 좀 발라보고 옆에 발라보고 이러면서 가서 규찰 때 단속되면 또 검정 물감 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날만은 저녁에 몰래 노랑물감 드리고 중국 여자처럼 옷 입고 정말 그렇게 하고 떠났는데 실까지 신고 브로커 집에서 다 갈아입고 얼음물을 넘어서 오는데 정말 힘들었었어요. 일단은 얼음물이라는 거는 사람이 들어간 번 사람만이 그거 고통을 알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11월이면 저희 양강도는 38도거든요 기온이. 그래서 엄청 추워요. 근데 거기다가 얼음물이면은 거의 뭐 갑자기 그냥 냉동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치. 몸이 그냥 급속 냉동되는 느낌? 그죠? 11월 21일 때 산에 눈이 허벅지까지 왔었어요 일단.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갈 수 있어? 나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때까지 계속 엄마한테 엄마 갈 수 있어? 그게 갈수 느껴졌던 있어. 거지. 큰엄마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여기서 죽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더 말 못하고 그거 지금 보면 협박인데? 그치, 협박이지. 큰엄마는 딱 느낌 왔지. 근데 산은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요 내려갈 때 더 힘들거든요. 내려갈 때는 썰매처럼 이렇게 쭉 안아 쫙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정말 가락가락 나무 가락가락 지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더 정말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탈북을 제일 힘들게 한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저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그리고 더 웃긴 거 탈북할 때 가영이가 지금보단 훨씬 살이 통통했거든요. 굳이 또 몸무게까지 공개하고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위험하니까 항상 엄마가 먼저 내려가더라고요. 산을 내릴 때 지그재그로 내려오는데 엄마가 쭉 미끄러서 밑에 내려가서 우리를 이렇게 받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씩 받치는데 내가 두 번째로 내려가서 있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둘이서 얘 또 내려오는 걸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게가 있으니까 내려 속도가 사람들이 무게가 있다가 뭐 멧돼지 한 마리가 또 떨어진 줄 알겠네 정말. 내려오는 속도가 비속도로 내려오는데 그 받는 것도 되게 그래서 힘들면서도 그 순간순간 웃음이 나. 자,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몸무게는 아니었어요. 막 언니가 지금 하는 막 묵직해서 앉지 못할 정도로 몸무게는 아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내려오는 진짜. 속도랑 그 힘이 사실은 무게보다 훨씬 이게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쪽에 다리를 우리 붙잡고 막 내리고
강물에 처음 발을 넣는 순간 그냥 저는 아 이젠 죽었구나. 그죠.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브로커 하시는 분이 제일 위에 있어서 고무바지 자기는 거의 다 고무바지 벗기고. 근데 그분이 제일 위에 서서 이제 물살을 막아주더라고요. 이렇게 한 반보 앞에 서서 이렇게 물살을 막으니까 그 여자 뒤로 등으로 물이 이렇게 쭉 돌아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서고 내가 서고 가영이가 섰는데 제일 연약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세우라 그러더라고요. 그 물이 밀리니까. 물리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막 이렇게 어깨 겹고 넘어왔는데 마지막에 오다 제가 넘어졌어요. 제일 마지막에서 얼음이 깨지면서 또 물에 퐁당 다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죠. 아 그때 고생한 거고 손바닥이 다 빠져가지고요. 그죠? 그거 회복하는데 3개월 걸렸는데 저는 그때 막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소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가면 네일아트 해보는 거였거든요. 북한에서 네일아트 해봤는데 한 번 학원 지우고 한 번 학원 지우고는 그래. 했거든요. 계속 단속했어. 근데 북한 한국에 가면은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갔는데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막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다 그래. 빠지니까. 근데 언니는 그래도 안 울더라고요. 그래도 걱정은 엄청 했어요. 그럼 저는 근데 탈북할 때도 그렇지만 중국에 딱 가면은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에 오는 줄 알았거든요. 언니도 그랬지? 비행기 타고 오는 것까지도 저는 그렇게 바라지 않았어요. 아, 사실은 그 중국에 와서 한국까지 간다는 것도 정말 막막한 그렇지. 일이었기는 했는데 엄마랑 가영이랑 먼저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미안하고 언니한테. 제가 그리고 또 언니가 너무 마음 아프죠. 참 생각해봐도 근데 어찌 보면 또 그거 어찌 보면 우리가 운이었을 수도 있어. 언니 그렇기 그런가? 때문에 안 붙잡히고 아, 그러면 다 무사히 왔을 자기네가 수도 있어. 가는 루트를 정확하게 말해줬으면 내가 가면서라도 걱정 안 하잖아요. 아니 할 수가 없지. 아니 네가 그랬잖아. 언니 떠나면 호텔에서 아니, 그거는- 어정만 입으래. 근데 지니는 그렇게 갔다고 하는데 나는 갈수록 엄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이거 길이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얘네는 가면서 호텔 들러서 무슨 샤워도 하고 푹 자고 뭐 어리틀 이불에서 이런다더니 슬프라 열이해주고. 갈수록 이상한 할배들이 만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마주 붙어 있고 막 뭘 쓰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어머나 이게 분명 잘못 미안하다. 가는데 그 다음 봤더니 사기인 거 사기. 그 태국 감방에 와서야 아 얘가 감방에서 이렇게 전화했구나. 했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치, 감방에 앉아가지고 저희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언니가 왜냐면 언니가 안 오겠다 할까봐. 우린 무사히 갔다고 하면은 난 다시 장군님 딸이 될 거야 하고 돌아가면 어떡해요. 나 솔직히 그때 그 떠났잖아. 브로커 찾아서 떠날 때 공안 가다가 또 같이 태우더라. 경찰 공안 하면서 공안. 그때 내가 아 이젠 잡혔구나. 근데 무슨 생각했냐면 아 잡혀도 나는 괜찮다. 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가영이하고 엄마가 무사히 갔으니까 그치. 내가 이제 잡히면 북한 다시 끌려간다 해도 내가 조국을 배신해서 갈 사람이냐. 그때 소문은 저희 동네부터 평양시부터 전국에 다 우리 엄마가 남한에 도망가서 기자회견 했다 이렇게 소문났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남한에 가서 기자회견 했다고 하니까 나는 엄마를 가서 데려올 목적에 갔다. 가서 엄마를 찾아오려고 떠났다가 잡혔다. 다시 지내려 왜냐면 딱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북한에 다시 잡혀가면 대한민국에서 그래요. 중국에 돌아다니다가 임지연 씨도 그렇죠. 잡혔어. 잡혔는데 왜 그럼 그때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 말을 못하냐. 근데 그게 여러분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안 돼요. 일단 북한 잡혔잖아요. 잡히면 죽음 앞에서 나는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죽음 앞에서 뭐 당당하게 말해라. 왜 나의 죽음으로 해서 그 어떤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난 죽을 각오가 돼 있어. 지금도 내가 뭐 어디 가서 활동하다가 나는 북한 정권을 막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거를 막 폭로하다가 누가 그렇지. 나를 총으로 쐈다. 그럼 웃으면서 죽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북한에 잡혀서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 순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하고서 죽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잡혔잖아. 중국에 잡혔어. 대한민국 국민이다 해도 잡아가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죽고 북한 가서도 또, 그 말 그렇지. 한마디로 남아있는 가족도 다 죽여.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엄마 순간, 찾아서 왔다가 잡혔다 하고 가서 잡히리라. 이렇게 계획을 했지. 임지연 씨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 가영이랑 나랑 약속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갔다 잡힌다. 북한 다시 북한은, 넘어갔다. 그러면 뭐
남조선은 못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뭐, 없죠. 돈에 미친 자들은 하면서 장군님을 헐뜯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약속하자. 어떻게 약속하냐? 서로가 장군님을 헐뜯는 우리 가영이는 정말 나빴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던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우리를 천대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없었던 사실을 내가 말할 때는 이게 우리가 도입의 고문으로 의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꼭 녹음이라도 해놓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정도인데. 갑자기 이 영상이 그 약속이 되는 것 같다. 여러분들 사실 무슨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늘 감시. 지금도 북한하고 연락할 때 우리 다 암호로 하잖아요. 그렇지. 뭐 그렇다 여러분들 뭐 머루스 부어 돈돈 찌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름 하나도 못 불러요. 중국에 가거나 아니면 저기 나갈 때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그치. 진짜 우리는 또 방송을 하고 있고 인권 활동도 하고 있고 하니까 언제 임기현씨도 납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100%지. 언니랑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일이 안 따른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영상이 또 나중에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 사실 북한에 있을 때보다 여기 와서 김정은 정권이 더 미워요. 북한도 사람 사는 동네다. 맞아요, 사람 사는 동네. 그럼. 그리고 대한민국보다 뭐 발전되지 못한 실수. 후진 국가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북한 주민은 그러니까 김정은 그 김씨 일가의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 그 사람들은 노력의 대가도 못 받고요. 이제 말하고 싶은 것도 못 말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내 자식 사랑한다는 말도 당당하게 못하고 우리 부모 사랑합니다도 당당하게 말 못하는 집에다 장군님 사진 걸어놔도 자기 아빠 사진을 그보다 크게 걸어놓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고 일하고 모든 행위를 한다.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거지. 사람 사는 세상 똑같아요. 북한도 노력하면 옥수수 죽이라도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초보적인 이 자유민주주의 산다. 그 사람도 아마 부자 됐을걸요? 그렇게 노력하면 그렇지. 그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한 18시간, 19시간을 일해서 자식들한테 옥수수 죽을 먹여요. 근데 그 사람들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18시간을 식당에 가서 설거지만 해도 자가용 타고 놀러 가고 자기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그럼. 자기 통장에 돈을 모아놓고 자기 자식들한테 입히고 싶은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잘 살았다 하잖아요. 저희의 모든 행위는 주민들에게 비밀이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너희 그렇게 입고 나가면 아빠 엄마가 욕먹고 집안이 욕먹고 너네로 인해서 아빠 엄마가 해임될 수 있고 그렇지. 늘 조심을 해라. 남들하고 튀면 안 된다. 먹거리 하고 나가고 싶어도 집에서만 해라. 왜? 밖에 나가면 그거 비사회주의라고 잡혀간다. 그래서 우리는 반바지 있잖아요. 집에서 미니스커트 반바지에 나시 입고 밖에 나갈 때는 무릎이 덮인 치마에 이제 팔 이까지 내려온 블라우스 입고 나가고.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언니, 근데 그렇게 해도 단속했잖아, 우리를. 우리 단골이거든요. 그렇게 단속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단골이 그냥 단속하는 사람들 우리 단골 잡아서 똑같이 입은 옷을 입고도 단속하잖아. 쟤는 왜 안 잡는데 나를 잡아요 하면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사해주의. 그렇지.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사해주의 이걸 모르겠어. 뭔지. 자,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일단은 우리 임지훈 씨 말 튀어나오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언니가 저랑 이모가 먼저 앞으로 오게 되고요. 근데 이모랑 저랑도 또 일주일 간격으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떨어져서 제가 먼저 오고 또 이모가 그 뒤로 오고, 그리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같이 같은 일행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는 한 달? 한 달 늦게 한 달 늦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와가지고, 언니는 대신 우리가 온 코스로 똑같이 왔지만 우리가 먼저 오다 보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 저랑 이모가 혹시 잡히지는 않을까 막 너무너무 걱정됐는데, 그래 다행히도 언니도 안 잡히고 무사히 사고 없이 왔잖아요. 떠나서 가는 곳마다 브로커들이 이제 인계해주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조선족은 하나도 없고 다 한족이에요, 브로커가. 그러니까 중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가족의 사랑은 매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가는데 여기 도착하면 그 중국말 하는 한족이 나를 계속 찾아. 근데 내가 중국에 석 달 있었는데 한족들이 말하는 그 뜻의 단어 있잖아요. 그럼. 걔네 엄마랑 여자 동생이 찾는다. 다 못 들어요. 그냥
네가 이름이 뭐이니? 니네 같이 있는데 아무개가 있니? 그래서 있다고. 그러니까 그 동생이 누구고 엄마가 이름이 뭔데? 아니? 어구 우리 엄마하고 우리 동생 맞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얼굴이 한족인데 막 반가워하면서 너네 언니 너네 동생이 또 뭐라 막 말을 하나도 못 들어. 막 울면서 니 보고 이렇게 잘 해줘라 그래서 너를 정말 뭐 기다렸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이 오. 막 이러면서 그러면 또 근데 그때는 막 손발 다 같이 막 쓰면서 막 하잖아. 그러면서 그러면 그게 또 바로 우리 그래 사랑이었다고. A4 용지를 볼펜 꺼내줘요. 그럼 엄마하고 동생이 막 눈물 흘리면서 이제 또 이제 딸 하나 여자 하나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막 울면서 또 지를 그려 지를 그리고 부탁했다고. 이래서 또 내가 또 너를 잃은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뭐라고 그런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좀 관심을 야, 좀 정말 되게 고맙지. 안심이 되고 그래. 고맙고 엄청 힘이 됐던 것 근데 같아. 더 웃긴 거는 내가 가는 조직은 다 직행이라 내가 언니가 제일 잘하네. 내가 그래도 먹어라 자라 얼마니 이러고 내가 알아들어. 근데 그 사람이 막 중국말 할까 내가 방가서 계속 말하다나 이쪽 4명은 나를 옆구리 구멍 뚫을 기세란 말이야. 뭐라고 말하냐 빨리 말을 하고. 근데 그거는 사람들한테 말할 일이 엄마 아니지, 동생 그렇지. 일이니까 그걸 들어야 되는데 가만있어 엄마 동생 이야기다 하는데도 계속 딴 걸 궁금하지. 말하는 줄 알고. 왜냐면 그 뭐냐고, 사람은 또 불안하고 위험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만나서 국정원에서는 해포도 못 나누고 한 며칠은 거리 멀리서 보기만 그죠? 하다가 조사하고 나올 그러다가 때까지 언니가 그랬잖아. 나와가지고 밤새 3명이서 그냥 엉엉 울면서 이불에 쑤고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요. 한국에 나와가지고 저는 좀 많이 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또 느꼈어요. 왜냐면 언니랑 큰엄마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먼저 나왔거든요. 언니가 엄마 간호로 해야 돼가지고서 언니는 같이 나가고 저는 저까지 내보낼 수 없나 봐요. 그 얘가 뭐라 그랬지? 친딸 내보내고 조카는 안 내보내고. 만약에 내가 친딸이었으면 2명 같이 내보내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친딸이었어도 한 명만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랬어? 그랬어. 나와가지고 제가 힘이 됐다고 느꼈던 게 다른 친구들은 전화할 때마다 막 울어요. 막 힘들고 외롭고 왜냐면 빈집에 나가서 혼자 막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가족 생각이 제일 많이 날 거잖아요. 저는 근데 언니랑 이모가 그래도 한 달 먼저 나왔다고 엄청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달 먼저 나온 선배인데 굉장히 뭐가 저보다 아는 게 더 많아. 엄청 많아. 한 달 먼저 나왔는데 언니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닌데. 막 하시고 하는 게 그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언니가. 우리 가영이가 표현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김밥집 하나 알아도 언니 저거 어떻게 알았어? 이런 까거든요. 언니 수퍼도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 동네 살면 며칠이면 다 알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자기가 순간에 나와서 그 당황하던 때에 그래도 그나마 데리고 다니니까 그때 아마 힘이 됐나 봐요. 엄청 힘이 되지. 난 또 그대로 또 한 달을 기다리잖아요. 이거 한 달 뒤에 나오니까 그 한 달이 난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빨리 나와서 같이 돌아다녀야 맞아. 되는데 이건 또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을지 너무너무 외로웠지 네. 안에서. 그래도 그 빈집에 들어가기보다 훨씬 낫지. 사람이 한 달 살았는 그 온기. 집에 들어오는 온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3명이 바보처럼 또 언니야 여러 번 그때는 11평인데 11평이면 정말 작은 방이잖아. 근데 작다고 안 느껴졌잖아.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 그냥 이불 3명이 펴면요. 그냥 이불이 끝에서 끝까지 딱 채워져요. 채워져. 그래서 3명이 누워 자면 너무 행복했어. 행복했던 대한민국에 것 같아요. 나와서 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우리는 통장을 문 열어봐도 없었어. 수고비 받는 게 전부예요. 뭐 쓰고 나면 몇십만 나면 전부예요.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오면 막 힘들고 뭐 외롭고 우리는 그 마냥 그게 너무 행복하고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그냥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죽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벌 받는 생각하는데 벌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던 너무-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냥 저는 한 번도 뭐 이렇게 괜히 왔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고요. 그럼 언니는 그러면은
와가지고 후회까지 해본 적은 있나? 아니요. 후회도 없고. 저는 후회도 하나도 없고요. 정말 인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동네에 도착해서 아무튼 동네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가서 알바하는 사장님부터 그 알바 같이 하는 언니들부터 맞아. 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북한에서 왔다 아니면 어우 쟤 이런 눈도 저는 못 봤어요. 맞아. 늘 그냥 말투가 아가씨 말투가 좀 이상하네. 그럼 사실 저 북한에서 왔어요. 이러면 더 챙겨주는. 이때까지 하던 행위 배로 잘 챙겨주고요. 맞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떠받들려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막 이제부터는 이쁘게만 살아라, 잘 살기만 해라 이런 거 해서 저는 사실 탈북민들이 뭐 무시하고 우리를 뭐 편견을 가지고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난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따뜻한 게 우리를 대해줬잖아요. 이 따뜻하게 대해준 거를 만약에 통일되면 우리 탈북민들이 가서 그 따뜻함을 북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솔직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분단은 우리한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북한에서 온 3만 5천 명 탈북민이 살 수 있는 이 터전이 있다는 게요. 우리한테는 엄청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말도 모르는데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아니면 미국도 같이, 일본이든 같이. 독일이든 어느 세상을 가서 아무리 복지가 좋은 곳을 갔다 해도 인종부터 차별되고 말을 모르고 그 우리의 서름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등에 정말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갔다 하면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저희는 북한에서는요, 이게 고생했다, 뭐 사랑했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런 건 모르거든요, 북한에서는. 정말 그냥 처음 보는 사람도 만나면 손 꼭 잡고, 너무 고생했다고 막 그러고, 안아주고 막, 너무 고생했다, 이런 말 들을 때 정말 힘이 났어요. 너무, 왜 이러지? 이게 진짜 그랬어요. 진심일까? 막, 그 정도로 저희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단 한 번도 편견, 차별 이런 거 못 없었어요. 느꼈거든요. 네. 그러면 언니도 아예 못 느낀 거잖아요. 그죠? 나는 전혀 못 그러면 느꼈어요. 언니도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좋은 것밖에 언니 없는 거네. 좋은 것밖에 없어요. 진짜로. 나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솔직히 나빴는데 별로 안 나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 나는 말해야지. 불편하다 해요. 근데 왜냐? 우리가 누구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 오라 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 때를 택해서 내가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는 것도 당연해요. 그리고 우리가 노는 행동이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이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랑 우리는 다르게 살았으니까 다를 수밖에 다를 없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름을 이 사람이 야 너희들 좀 달라,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행위를 그걸 섭섭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왜? 우리가 이 삶에서 살려면 이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를 우리 알고 어떡하나 맞춰서 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다르니까 너네 인정해줘. 맞아. 나는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언제까지 인정을 받고 보호 속에 살 건데 빨리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숨을 같이 쉬고 공유할 수 있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맞아. 명언이야 명언.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계속 못한다, 나는 이거 못하니까 도와줘, 내가 이거 못하는 거는 내가 원래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못해, 이거는 계속 변명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어떡하나 하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 따라가려고 해. 나는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무시하는 걸 나를 잊어요. 그게 편견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편견이라 느꼈던 거예요. 어디 갔을 때 뭔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문 하나 하려고 해도 그치? 이렇게 다시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편견이고 차별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왜 내가 모르는 게 맞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버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배워야겠네. 그래야 내가 이런 눈빛을 안 보겠네. 이거 배우고 다시 하니까 전혀 그런 눈빛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몰라서 버는 차별이고 몰라서 버는 편견인데 우리는 그걸 항상 장벽을 치고 스스로를 자꾸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예를 들어 구청에 갔어요. 서류를 떼는데 여기서 필요한 서류를 컴퓨터에서 다 해서 인쇄를 해서 가져가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걸 못 해봤으니까 메모지에다 볼펜으로 다 써서 가요. 근데 거기서 그걸 신청했더니 그분이 서류에 작성해 오세요 해요. 근데
그러면 서류의 작성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상한 눈길로 봐요. 볼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들 무시하네. 모르니까. 그럼 내가 그래요. 아, 사실은요, 저희가 북한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서류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물어보면, 아, 그러면 그 사람 아, 그러세요? 저기 가면, 저기 저 창고에 가면 맞아. 서류 있어요. 그걸 작성해서, 아, 모르겠으면 가지고 와요. 친절하게 정말 연필로 동그라미 또 채서 얼마나 친절해요,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또 적어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걸 더 해요. 그럼 다음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구청 가서 서류 떼는데 계속 난 북한에서 왔길래 뭐지 해줘.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별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길을 다니다가 지방에서 오신 이제 사투리 하신 분이 나보고 물어봐 가끔. 아니 여기 어디 가면 어디 가요? 내가 이제는 이 동네에서 10년 살아봤다고. 어느 버스 타고요? 저기 가서 내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거 알려주잖아요. 그렇지. 그럼 내가 그 사람 무시해야 되냐고. 응, 아니지. 그 사람 대한민국에 살았는데 50년 넘게 살은 사람도 서울에 올라오면 모르면 나보고 물어봐. 맞아. 대한민국 10년 살았는데 그래도 난 서울 요 동네에서만 10년 살았으니까 요 동네 나발이잖아요. 그치, 나와버리지. 그런 걸로 같은 걸 왜 그러지냐 모르겠어. 우리는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우린 잘 컸어 일단. 잘 살았던 거야. 그래서 우리 큰엄마가 항상 나는 어디 나가도 내 애들만큼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수 없다. 맨날 이러거든요. 며칠 전에 갔는데도 그래요. 나는 정말 또 감사하다. 왜? 나는 어디 나가도 우리 애들만큼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정착 잘할 수 없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올 때 어떤 각오를 왔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힘이 되는 건 맞아요. 어디 갔잖아요. 행사 갔잖아요. 그러면 가영이도 와요. 이게 분야가 같으니까 어느 행사에 가면 만나. 그럼 가영이도 있고 분야 우리 언니도 같아. 있잖아요. 그럼 나 있잖아요. 세 명이 딱 뭉치면요. 진짜 힘이 돼요. 명아 언니 강리도 같이 다니는데 강리 가서 정말 우리 대단해. 언니라고 하면은 너무 힘이 돼요. 그런 이게 게 있어요.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좀 있으면은 7월 14일인가? 북한에 대한 주민은 이것만 봐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그래도 북한에 대한 주민이 날까지 다 있고 그때 뭐 행사도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는 고맙다. 이제 세상에 북한에서는 깜짝 놀라겠다. 그렇죠. 탈북민의 날이라는 거는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탈북민이라는 거는 이 존재 자체 의미와 상징이 꼭 있어요. 북한의 그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망한 그 시스템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 이제 대한민국에 온 왔잖아요. 거니까. 우리가 한반도의 분단의 이 비극에서 한 시스템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시스템을 이동을 해와서 결국 양쪽 시스템에서 어느 게 가장 국민을 위한 시스템인가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증인들이잖아요. 또 남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북한에 간 시스템에 간 사람들이 그 속에서 힘들게 사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인류 역사학에서도 이거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 경계에서도 확실하게 이 이념은 틀렸다. 앞으로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를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상징적인 날인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의 날이 생겼다고 탈북민들 속에서는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굳이 탈북민의 날을 정해서 뭐 이렇게 우리를 차별하냐. 이게 차별이 아니라 탈북민의 날은 우리 분단된 한반도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찾아와서 정착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를 후세에 알릴 때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서 정말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북한에 알려진다고 해도 북한 사람들도 엄청 많이 동요할 것이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정말. 온갖 쓰레기 민족 우리 봐봐요. 우리는 올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왔다니까요. 나가서 한국 가서 죗값을 치르겠다고 왔는데 죗값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당당하게 대우도 받고 산다고 하면은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언니가 요즘에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줘요. 저는 여러분 자유북한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유북한 방송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유북한 방송은요 이제 설립된 지는 20년 됐는데요. 대북 방송을 만들어서 북한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경험했던 인권 학대, 그다음에 여기에 와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라디오 제작해서 북한 주민들이 듣게끔 그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에 알리는 거죠. 북한 정권에 대한 나쁜 거를 뉘우치게 하고 그것에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배워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처음 간 사람들이 이런다고 했어. 고향 소식을 계속 알고 싶어 하거나 뭐 외부 맞아. 소식을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해줘서 우리 행복한 이야기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이런 거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 자유주간 행사라고 이제 21년 차 하는 행사가 있는데 제가 또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바빴고요. 또 올해 3월에는 미국에 가서 또 북한 여성들을 또 대변해서 가서 이제 증언도 하고 지금 현재 또 올해 행사를 또 있잖아, 준비해서 자유주간. 또 이제 미국에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야지 또 일본도 갔다 오고 엄청 바빴어요. 지영이가 가끔 카메라상에서 안 보여줘도 열심히 여러분들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북한 고향 사람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는 아닙니다. 아무튼 열심히 뛰어다닌다. 자자 플러스 네. 시집은 안 갔다. 시집 갔냐고 물어봤다고? 여러분 시집은 시집 갔으면 얘가 먼저 사진을 올렸겠죠. 웨딩 사진 올렸겠죠. 시집은 안 갔습니다. 또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이 라디오를 들었었거든요. 그쵸. 자유북한 방송 라디오. 그렇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가는데 언니가 더 잘 키워서 북한의 인권과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언니와 함께 했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보고 싶던 김정희 보니까 기분 좋으시죠? 죄송해요. 네, 다음에도 종종 이렇게 들이닥쳐가지고 언니 얼굴을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김지영의 톡톡 수다 언니도 조만간 인사를 드리도록 옆에서 꾹꾹 찌를게요, 여러분. 네,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카메라 또 다시 켜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영이랑 영상 찍으라면 계속 찍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션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저희 엄마가 만들어준 옷이라서 저희 둘이 똑같이 입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어디 다닐 때 보시면 이런 옷이 비슷하게 뒷모습 보인다 그러면 지영이랑 가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더운 여름 건강식품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